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의 김희완입니다. 예, 오늘은 고구마 재배 매뉴얼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비료회사인 만큼 고구마에 알맞는 비료와 그 다음에 그 고구마의 생육 단계별로 아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페셜, 쉽게 해서 영양제들이죠. 저희는 이제 사정 복합 비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재배 전체적인 메뉴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에서 이제 목차를 소개를 드리면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밑거름. 저희들이 이제 흔히 쓰는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구마 묘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아주 심기 할 수 있는 시기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덩이뿌리가 분화하고 형성되는 그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시기에 할 일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고구마 비대와 그 다음에 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의 토양 조건을 보면 보통 경사도가 한 3에서 5도 정도 되는 비탈진 곳이 좋고 물빠짐이 잘 돼야 되면서, 그 다음 통기성이 양호한 식양토 내지는 사질토가 좋습니다. 사질 양토가. 그리고 11양으로는 질소가 5.5, 인산이 6.4, 그 다음에 가리가 15.6. 즉 보면 특히 가리 함량이 질소 대비해서 약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흡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질소는 좀 적게 쓰고 가리양을 많이 쓴다는 의미는 광합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밑거름의 전분을, 고구마의 전분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가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밑거름을 사용하는 저희 회사만의 12 처방으로는 200평 기준입니다. 더블인을 60에서 80kg, 즉 한 3포에서 4포 정도 사용을 하면 되고요. 더블인을 사용하는 대신 퇴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인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퇴비를 100% 대체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군뱅이와 같은 벌레들의 발생을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더블인은 미부숙된 퇴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부숙된 퇴비라 벌레들이 알을 까거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군뱅이라든가 이런 벌레들의 발생량이 굉장히 준다는 게, 토양벌레 발생이 준다는 게 저희들이 그동안 팔아온 거에 대해서 입증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엔텍을 쓰는데, 엔텍은 뭐 저희들이 퍼펙트, 그 다음에 엔텍 베이스 여러 가지 비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엔텍 가장 적합한 비료는 엔텍 블루 스페셜이 적합하고요. 블루 스페셜이 없다 하면 뭐 퍼펙트를 써도 무방은 하긴 합니다. 자, 근데 왜 블루 스페셜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물론 그 질소 함량이 퍼펙트보다는 조금 낮고요. 그러면서도 인산 함량은 퍼펙트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이 낮고 인산가리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구마가 웃자라거나 그다음 도장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 초기에 뿌리 내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인산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그린을 사용한다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하이그린은 질소 인산가리를 제외한 미량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량요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질소가 좀 많은 토양이더라도 미량요소가 많이 함유되면서 작물의 바란스를 갖춰줍니다. 바란스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고구마 순이 도장되지 않고 통통하게 굵게 크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 가늘고 쭉쭉쭉 나가지 않으면서도 뿌리 발달이 좋은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이그린을 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비료를 썼을 때 효과적인 측면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스 피해는 없고, 그 다음에 조기 활착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순의 발달은 괜찮으나 웃자람은 적고, 그 다음에 덩이뿌리, 고구마가 되는 뿌리죠. 뿌리들이 형성이 잘 되고 비대가 양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잎이 두툼하고 짱짱해서 장마나 공기에 잘 견딜 수 있는 고구마 줄기와 잎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고구마에 실질적으로 어떤 묘종이 좋은가, 그래서 고구마의 묘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묘는 굵으면서 마디 사이가 짧은 묘, 좀 강하게 튼튼하게 잘 큰 묘죠. 그런 묘이고, 너무 연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굳지 않은 거, 너무 연하다, 물렁물렁하다는 얘기죠. 너무 가늘고 물렁물렁한 묘들,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잎이 두텁고 당연히 윤택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가 없는 한 25cm, 많게는 한 30cm 정도까지 사이가 좋고, 마디는 최소 5개에서 6개 이상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장점 부위, 고구마의 끝순 자체가 잎이 벌어져 있다는 의미는 이미 생장이 멈추거나 뭐 질소 상태, 양분 상태가 너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끝순 자체가 약간 뾰족하게 잘 이루고 있으면서 사이즈가 작지 않은, 좀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는 그 묘종 끝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0일 정도 묘가 묵은 묘면은 30일 정도 된 묘종이 오히려 덩이뿌리 발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묘들이 좋은 거고, 이런 묘를 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초기에 활착이 좋고 그 활착이 좋음으로 인해서 덩이뿌리가 분화하고 형성되는데 역할까지 묘종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묘의 모종 자체가 묘가 덩이뿌리의 분화, 그다음 형성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고구마의 아주 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시기인데요. 시기라고 얘기하면 고구마의 가장 문제점은 심고 나서 활착이 빠르게 잘 돼야 됩니다. 빠르게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활착이 되는 과정에서 날씨가 조금만 추워서 온도가 뭐 5도 이내, 2, 3도, 5도 이내로 떨어지게 되면 냉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냉을 먹으면 당연히 활착이 또 늦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서리 피해나 냉 피해를 없이 해야 되고, 없는 날짜를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온이 15도 이상 올라가서 뿌리 활착이 잘 되는 이런 시기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냉 피해나 어떤 지온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활착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구마의 어떤 활착이 지연되면서 덩이 뿌리가 분화하고 형성되는 게 늦어지면 결국은 문제는 고구마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전하게 농사 짓기 위해서는 가장 냉피해, 서리 피해를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심는 시기에 맞춰서 지온을 최소 15도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멀칭을 하든 어떤 환경, 아니면 늦게 심었던 그런 방법을 취해서요. 그러다고 해서 또 심는 시점에서 지온 자체가 뭐 30도로 훌쩍 넘어 30도가 넘어간다면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이것도 오히려 덩이뿌리가 예를 들어서 빨리 굳어져서 가는 뿌리나 굳은 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구마가 되는 덩이뿌리, 고구마는 뿌리 자체가 가는 뿌리, 굳은 뿌리, 덩이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덩이뿌리만이 고구마의 전분을 받아서 비대가 되는 애고, 가는 뿌리는 그냥 일반 뿌리서로에서 역할을 하고, 굳은 뿌리는 그냥 뿌리에 지탱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비대가 되지 않는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굵고 길게는 있으나 뿌리 비대되지 않는 뿌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변하는데, 그게 어떤 토양의 환경 요건, 온도 요건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온이 낮을 경우에, 특히 지온이 낮은 상태에서 고구마를 심어 놓으면 뿌리가 초기에 활착을 못하니까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토양 속으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호흡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뿌리가 비대하지 않고 그냥 길쭉하게 크는 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온은 반드시 15도보다 높은, 가급적이면은 한 18, 9도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도가 넘어가면 또 이제 굳은 뿌리나 잔뿌리 발생이 좀 많아진다. 그 다음에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또 초기에 활착이 좀 늦어져요. 활착이 지연이 되면서 수분이 없으면 토양이 활착이 지연되고 건조하기 때문에 또 뿌리 발생이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굳은 뿌리, 덩이뿌리 형성이 잘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수분이 너무 많아서 75% 이상, 가장 좋은 것은 70에서 75%, 뭐 65%도 괜찮습니다만 70에서 75%가 좋고, 좀 수분이 약간 많은 상태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 또 그거보다 너무 많으면 또 통기성이 안 좋아져서 또 뿌리 발생이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분화, 덩이뿌리, 고구마가 될 뿌리죠. 비대될 고구마가 될 뿌리들이 분화되거나, 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성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그맣게 안에서 뿌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놈이 이제 덩이뿌리로 형성되는 것이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의 새 뿌리의 정식 온도는, 가장 좋은 저고는 25도에 30도인데, 제가 볼 때는 19도부터 한 24도까지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삽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아주 심기를 하는 거죠. 아주 심기 할 때 이제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고구마 심는 분 다 아시겠지만, 고구마 순을 채취해서 한 3에서 5일 정도를 응달에다가 너무 온도가 높지 않은 대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을 해서 덮어 놓는데, 이 과정에서 응달에다가 해서 수분이 적당히 유지되게 해서 덮어 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는 켈로스라고 해요. 켈로스라고 그러는데, 고구마에 부정근이 형성이 됩니다.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 마디 밑에서 부정근이 형성이 돼서 그 뿌리들이, 부정근이 형성이 된 것들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게 결론은 덩이뿌리, 고구마 뿌리까지 되는 거죠. 고구마가 되는 뿌리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그 형성을 잘하기 위해서 음지에서 한 3에서 5일 정도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화시키고 초기 활착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고요.
자, 이때 심을 때 큰 묘는 큰 묘끼리 심고 작은 묘는 작은 묘끼리 심어서 작은 묘는 좀 약간 밀식을 해주고 큰 묘는 큰 묘끼리 좀 간격을 띄워서 심어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경쟁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육이 경쟁이 생기지 않아서 서로 생육이 저하거나 너무 과분무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새순이 상하지 않게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순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뿌리를 빨리 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활착 이후에도 생육에 새순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생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조하기 쉬운 밭. 이게 통상적으로 3에서 5cm인데 심는 깊이 자체는 이 깊이 자체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만약에 너무 사질 토양이면서 건조한 토양 같은 경우는 3cm 정도, 뭐 4cm 정도 심어주면 오히려 수분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빠르게 마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심어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질 토양이거나 통기성이 안 좋은 토양 같은 경우는 5cm보다는 오히려 3cm 정도에 가깝게 심는 것이 훨씬 고구마의 활착에 더 도움이 되고 그 활착이 도움이 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덩이뿌리를 많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통 6마디 정도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상단에서 봤을 때 6번, 5번, 4번, 4번까지의 마디들이 토양에 3에서 5cm에 잘 분포되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고 나서도 물론 심는 꼬챙이로 심었을 때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독여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기성이 적당히 있지만 너무나 또 통기가 커서 구멍이 있어서 마르게 되는 경우도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묘를 조기에 좀 활착하고 덩이뿌리 활착이 돼서 생육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덩이뿌리 형성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서 심고 나서 뭐 영양제를 준다, 관주를 준다, 많은 변종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모종을 조금 더 활력 있게 하자. 예를 들어 모종의 부정근이 잘 형성되게 하고 그러면서도 모종이 심고 나서도 빨리 활착을 할 수 있게 뿌리를 내리고 새순이 잘 보존되게 그동안 위에 남아있는 1, 2, 3번의 잎들이 잘 형성이 되게 상하지 않고 잘 생육을 차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좋은 제품은 저희 회사 중에서는 알게와 실은 바루라는 미생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았고요. 저희들이 감자에도 알게와 바루를 써서 뭐 침지하거나 해놓으면 거기에 싹이 잘 땅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게와 바루를 좀 추천을 저희는 드리고 알게는 한 마리 60에서 80cc까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루는 한 마리 100cc 정도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묘 순을 자르고 나서 직후부터 직후에 실시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직후에 덮기 전에 응달에 들어가기 전에 널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침지를 해서 담궈 놓는 것보다는 그건 나중에 이제 담궈 놓는 방법을 쓰는 거고 저희들은 그냥 자른 상태에서 널어놓고 아니면 뭐 고구마 모종을 사온 상태에서 널어놓고 스프레이를 한 다음에 응달에다가 덮어서 적당히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 활착, 그 다음에 곰팡이 발생 억제, 그 다음에 뿌리 발달 촉진. 그래서 결국은 초기 생육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거름과 그 다음에 이식해서 모종을 채취해서 이식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구마 뿌리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사로에 보면 나오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되는데, 뭐 고구마 지상부는 뭐 저희들이 볼 것도 없고요. 지하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부를 보시면 굳은 뿌리가 있고요. 좌측에 주든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하단으로 덩이 뿌리가 있고 가는 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고구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번까지 마디가 있다면 새순이 1번이라고 했을 때 새순 부위가 6번까지 마디가 있다고 그러면 4, 5, 6번의 마디를 토양 속에 3cm, 5cm 정도, 3에서 5cm 정도 들어가게 심게요. 아주 심기를 합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주로 수평으로 심어줘야 되지 깊이로 심어주면 아무래도 고구마가 덩이 줄기가 뿌리가 뻗고 분화하는데 형성되는데 시점이 다 달라지거나 아니면 깊이 들어간 곳은 아예 덩이 뿌리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평심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자, 수평심기를 했을 때 그 마디마다 뿌리가 내리게 되면서 뿌리가 형성이 될 거고 맨 처음에는 가는 뿌리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뿌리가 형성이 됐다가 굵은 뿌리가 빨리 굳어져 버리면 그대로 굳은 뿌리가 돼버립니다. 그대로 굳은 뿌리가 돼서 그때 굳은 뿌리가
섬유지 목질화 되지 않고 뿌리 속에 섬유화가 되지 않고 연하게 뿌리로서 연화된 상태에서 뿌리로서 제대로 형성이 되면 그게 고구마의 비대를 만드는 고구마가 되는 덩이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에는 가는 뿌리, 굳은 뿌리, 덩이뿌리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덩이뿌리, 이 덩이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의 어린 뿌리가 정식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15일이면 활착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10일 정도 지나면서 어린 뿌리들이 막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린 뿌리가 내려서 가는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측에 보면 굳은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고구마가 비대하는 덩이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뿌리가 가는 뿌리가 되는 것은 통기성이 부족해요. 쉽게 해서 땅에 호흡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주 질토양이거나 너무 깊이 심은 경우, 그 다음에 질소가 너무 과다한 경우, 그 다음에 과습이 되는 경우에는 가는 뿌리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뿌리로서의 역할. 근데 반대로 이제 조금 더 굳은 뿌리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냐? 굳은 뿌리는 비대는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의 깨끼 손가락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깨끼살 굵기만 해서 길게 늘어져 있는 굳은 뿌리로 형성이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토양이 너무 건조한 경우, 그러면서 지온 자체가 고온인 경우, 그 다음에 토양이 너무 딱딱한 경우,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량 질소가 많은 경우에도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리가 없는 경우에도 굳은 뿌리로 될 가능성이 커요. 가리가 부족한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형성이고, 그다음 어린 뿌리가 그러면 고구마가 비대하는 덩이 뿌리로 되는 건 어떻게 되냐? 통기성이 굉장히 양호해야 되고, 고구마는 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질소 대 가리 비율이 1대3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리는 곧 칼륨인데, 칼륨이 중요한 이유는 칼륨은 뿌리를 비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 광합성을 좋게 하는 물질이기도 해요. 칼륨 자체가. 그리고 잎을 도톰하게 만드는 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덩이뿌리를 만드는데 칼륨, 쉽게 해서 가리질이 굉장히 풍부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다소 저온, 이게 가는 뿌리로 되는 데는 30도에 가깝게 지온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덩이뿌리로 만들어지는 것은 20도 정도 전후에 지온이 형성됐을 때 오히려 덩이뿌리가 많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그 이후에 덩이뿌리로 형성이 되고 분화되고 형성이 되는 데는 물론 위에 지상부의 생육도 관여를 합니다. 적당한 생육. 오히려 너무 순이 우절하거나 마디가 가는 게 길게 나가지 않고 짱짱하게 크는 거, 이것도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덩이뿌리가 형성되는 조건들을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아주심기를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한 10에서 15일이면 이때를 활착기라고 그래요. 뿌리가 내리고 잘 뻗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새뿌리가 신장하고 양분을 이제 막 수분과 물을 흡수하는 시기죠. 이제 자기 스스로 크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기 때는 주로 이제 뭐 잎순이나 해순은 뭐 성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시기 때 이제 직후에 아주심기 하고 나서 약 한 15일 정도에서 30일까지의 이 시기를 경엽중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이게 쉽게 경엽중 증가 전기. 잎이 많이 커지는 시기야. 커지는 시기의 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기와 잎의 생장은 좀 느리나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게 덩이 뿌리로 이제 분화하는 겁니다. 결정 짓는 거죠. 덩이 뿌리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만들어지는 시기이고요. 그러고 나서 3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10에서 15일 정도 지나고 나면 대략 40일 전후가 되겠죠. 40일에서 한 55일 사이인데 이 전후가 되는데 이때 덩이 뿌리로 완전히 형성이 됩니다.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지상부에서 만들어지는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 탄수화물과 뿌리에서 먹는 양수분이 같이 합성이 돼서 전분 형태로 저장을 어디에 하냐? 덩이 뿌리, 고구마에다 저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55일, 50에서 적게는 많게는 정상적일 때는 50일, 55일 될 수도 있고 6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 활착이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때부터 이제 고구마가 조금씩 비대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기에 고구마가 이제 서서히 형성이 되고 비대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순이 도장되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35일, 40일 정도 되겠죠. 이식하고 나서, 아주 심고 나서. 이 시기부터 중요한 게 순을 적당히 억제. 그렇다고 해서 순이 너무 생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생장을 좋게 해야 되지만 순이 좋으면
덩이뿌리의 비대가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하고 형성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형성과 비대를 초기 비대를 조금씩 이루기 위해서는 억제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아주 심고 나서 약 35일 전후가 되면 생장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과범무하게 웃자라는 경향이 있느냐, 아니면 너무 순이 너무나 크지 않느냐, 왜소하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생장이 좋은 영양제를 줄 것이냐, 아니면 생장을 오히려 억제하는 영양제를 쓸 것이냐가 여기서 이제 우리 재배자분들이,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생육이 좋다 생각하고, 보통 생육이 안 좋은보다는 고구마 자체는 뿌리 활착만 되면 흡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질소의 흡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생장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뿌리 땅 맛을 알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희는 생육이 좋다 생각하고 약간의 억제 모드와 뿌리 형성을 잘할 수 있는 영양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액티브와 뉴트리포라는 제품입니다. 자, 액티브는 통상적으로 연면 시비로 사용을 하는데 40cc, 뉴트리포는 20cc까지 권장을 합니다. 생육이 좋은 경우. 생육이 뭐 그렇게 많이 좋지 않으면 한 적당하다 싶으면 10cc 정도 10g 정도 권장을 하고요. 자, 세력이 좋은 경우는 한 5일 정도에서 뭐 7일 사이에 한 번쯤 더 살포하셔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 효과는 덩이뿌리 형성을 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일 정도 되면 덩이뿌리가 이제 형성이 돼서, 비대할 뿌리야, 이렇게 형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확실하게 덩이뿌리로서 형성을 되게 만드는 것이 액티브와 뉴트리포입니다. 그래서 덩이뿌리 숫자가 많아진다. 결국은 고구마의 숫자가 주렁주렁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포기당 고구마가 몇 개 달리느냐, 그 다음에 마디당 몇 개씩 달리느냐, 여기에서 고구마의 이제 수량 확보가 되고 수확량이 결정이 되겠죠. 자, 아주 시기하고 나서 이제 한 55일에서 대략 90일 사이, 이때를 경엽, 잎이 가장 크게 잘 증가하는 시기다. 그러면 한마디로 고구마의 줄기의 생장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이 시기에 주로 고구마는 이제 고온이면서 햇빛도 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뭐 장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분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가장 고구마의 문제점은 지상부 생육이 너무 잘 큰다는 겁니다. 순이 너무나 과범무하게 크기 때문에 결국 순이 크는 만큼 고구마 밑은 크지 않는다. 고구마는 굵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장마가 오게 되면 일조량이 적으면, 고구마는 질소가 많고 일조량이 적으면 그 고구마 비대의 최소 30%에서 50%까지도 비대가 안 됩니다. 비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문제점, 고온, 장일, 장마, 수분, 그리고 일조 부족, 이게 문제점인데, 이것들이 결국 나타내는 게 뭐냐? 고구마의 순의 웃자람이죠. 웃자람이 너무나 웃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을 억제하는 게 이 시기에는 가장 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을 억제해서 덩이뿌리를 비대를 시키는 거. 그래서 아주 심기 하고 나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60일, 70일, 뭐 장마가 안 오면 80일까지도 되겠죠. 이 시기 때 해서 전후로 강력하게 장마가 왔을 때는 순 억제를 강력하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 방안으로 보시면, 저희들의 이제 인산가리 칼슘 제품이라는, 그래서 퍼펙트 에이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꼼비라는 제품이 있어요. 꼼비는 말 그대로 뉴트리포는 뭐 질소도 있고 뉴트리는 질소도 있고 그랬는데, 꼼비는 질소는 전혀 없습니다. 미량 요소와 오로지 마그네슘 유황으로만 이루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퍼펙트 에이스 60g, 뭐 많게는 80g까지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꼼비는 한 10g 정도를 연면살포, 혼합해서 연면살포를 하시고, 세력에 따라서 뭐 한 5일, 뭐 많게는 10일, 뭐 세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으면 10일, 보름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면 사회에서 적게는 2회 정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순이 도장이 너무 심하고 장마 때 접어들어서 이렇게 습이 많은 경우에는 적게는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살포를 하셔도 됩니다. 연거퍼서 두 번 정도로 살포를 해주셔야만이 억제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줄기의 새순의 도장 억제가 가장 목적이고요. 두 번째, 도장 억제를 시킴으로 해서 줄기와 잎이 두툼하고 짱짱하게 만드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가리나 인산, 그 다음에 특히 꼼비가 하는 역할들이 광합성 증진이에요. 광합성 증진. 그 다음에 잎에 있는 질소를 빠르게 환원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전분으로 고구마에 저장하는 역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길쭉한 고구마의 수량을 감소시켜서 통통한 고구마를 만들어서 상품성 있는 고구마를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 덩이뿌리 고구마의 지상부가 이제 너무 과범망, 덩굴 줄기들이 막 너무 줄기가 고구마는 뭐 고구마의 품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줄기가 많이 뻗는 정도를 보면 최대 뻗는 정도를 보면 6m까지도 큰다고 합니다. 6m까지 한 고구마의 줄기가 그렇게까지도 생육 상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질소질이 많고 비옥한 데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수분, 물 빠짐이 안 좋은 토양에서 더 심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이 딱딱한 토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고, 통기성이 나쁜데, 그 다음에 7, 8월에 특히 이제 덩이뿌리가 비대하는 시점인 한 7월 중하순부터 통상적으로 10월 초, 뭐 이때 수확 전까지 날씨가 흐리고, 그 다음에 비가 많고 일조가 부족하면 이때 이제 웃자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집중적으로 억제를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묘의 성질이 좀 안 좋고 너무나 늦게 심어도 이런 웃자람이 있습니다. 왜 늦게 심게 되면 뿌리 자체가 이제 토양 자체가 고온이 되다 보니까 이때도 웃자라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질소질보다는 가리질. 질소가 1일 때 가리가 3인데 이 비율이 너무나 틀어져서 1대1이 됐다든지 질소 1, 가리 1이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도 웃자람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심기 하고 나서 이제 90일 넘었으면 실은 뭐 이때는 벌레도 좀 줄고요. 그 다음에 병도 좀 적고 기온도 내려가고 그래서 비대는 잘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으나 뭐 때로는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9월 뭐 8월 하순, 9월 초순이 되겠죠. 90일 이후면 이때쯤 되면은 통상적으로 모든 여건들이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도 혹시 이제 태풍이 와서 날씨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좀 고구마가 너무 과범무해서 때로는 고구마 그 새순 속에서 줄기나 잎들이 썩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나름대로 비대가 잘 되는 시기이지만 날씨 여건이나 조건들이 안 좋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협종 후기 고구마의 최대 비대 시기죠. 이때 살포할 제품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이때는 이제 줄기가 생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되지 않고 뭐 늙은 잎은 이제 노화가 많이 되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기 하고 나서 90일에서 한 100일 전후 이때 잎 관리와 비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방을 드리는 것은 액티브와 꼼비. 다시 처음에 덩이뿌리 분화와 형성 때 사용했던 액티브와 꼼비를 이때 다시 한번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하게 억제를 하면서도 양분을 잘 만들게 하는 제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방드린 제품이 액티브 40cc 꼼비 10g. 그래서 생육에 따라서는 뭐 2번까지 살포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만 살포하셔도 비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광합성하고 잎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브 노화 방지하고 그다음 전분. 근데 결국은 전분이 잘 형성이 되고 높아지면 당도도 당연히 높아지고 때깔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의 비대와 때깔까지도 좋게 하는 제품이 액티브 꼼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요 생장점의 피뢰 사례라고 하는데요. 주로 보면 저온기에 고구마를 심었을 때 땅속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면서 얘가 고구마 자체가 비대하지 않고 그냥 꾸불꾸불해서 길게 나타나는 피해. 이게 이제 저온기에 또 토양이 저온인 상태에서 심었을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너무 과다하고 습한 상태에서 심어 놓으면 이제 가른 뿌리가 돼 갖고 아예 비대, 제 손가락은 손가락보다 오히려 그냥 아주 볼펜 심 정도의 크기로 쭉쭉쭉 뻗어 있는 가는 뿌리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뿌리고, 그 다음에 건조했다 너무 습해지면 고구마 열과가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 모종에서 염류 피해가 나타나는 장애들인데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에 저장할 때 지켜야 할 조건들인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읽어보고 끝나겠습니다. 고구마를 뭐 저장하는 당연히 저장물을 소독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추워서 냉해를 입기 전에 수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캘 때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선별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수확 후에 큐어링을 하는데, 이제 큐어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처난 부위들을 아물게 만드는 겁니다. 상처난 부위들이 아물게 만든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만이
얘네들이 겨울에 썩거나 그 다음에 상처 부위가 이제 감염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큐어링 하는 것은 보통 한 4일 정도를 하는데 30에서 33도 정도. 그 다음에 습은 한 90에서 95% 정도 습을 과습으로 유지한 상태야만이 빨리 이 상처가 아뭅니다. 너무 온도가 낮거나 너무 높으면 오히려 지연되고 아니면은 오히려 또 상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장 온도는 통상적으로 12에서 15도가 가장 좋고요. 습도는 85에서 90%. 저장 온도가 또 5도 이상 내려가게 되면 또 냉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장 온도도 12도에서 15도 정도를 지켜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